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3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시장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 끝날 무렵에 좀 이렇게 강하게 뻗지는 못하고 조금씩 그 지수가 주저앉는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어쨌든 간 그 미국의 실업수단 청구 건수 이게 이제 그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34만 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고무적이었고, 근데 다만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주말에 발표가 될 그 정부의 고용 보고서에 이제 전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여부에 따라서 직접적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9월 FOMC 회의 직전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고용 보고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FOMC에서의 테이퍼링의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시장은 이제 판단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상승에 힘입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오늘 상승 출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4거래일째 지금 순매수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고, 기관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좀 순매수 쪽에 가담하다가 장이 거의 끝날 무렵에 가면서 순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5,791억, 거의 5,8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또 반면에 4,600억 넘게 순매도를, 지수가 올라가니까 개인은 좀 또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은 한 769억, 77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수에서 매도로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지수가 3,200, 코스피 지수가 200을 또 이제 넘어섰어요. 그래서 3,201.06.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0.79%가 오르면서 오늘 이번 주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또 매수 쪽으로 돌아섰고 개인은 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1,100억 넘게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해주고 개인은 700억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도 한 290억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오늘 이제 1053.85포인트, 8785포인트, 1053.85포인트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퍼센테이지는 0.64%가 상승을 하면서 끝나서 결국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거래일째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어저께 전체적으로 주저앉았다가 오늘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올렸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야 전부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게 특징주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좀 골라보면 요새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수소 전기차, 이게 수소 전기 전기차 이런 거에 관한 이게 자동차가 여러분 포드가 처음에 차를 만든 이후로 지금 이게 얼마만이에요? 이게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에너지에. 그래서 이것도 시장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를 2025년부터는 전기차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가솔린 엔진은 없는 거죠. 2025년이 지나면 신차는 제네시스 가솔린 엔진이 안 나온다. 그리고 이제 수소차 관련주 상승. 근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게 이게 수소 전기차는 정확히 얘기하면 수소 전기차죠. 이거는 RV나 상용차 이런 데 좀 적합하지 이 승용차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설비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가는 겁니다. 수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수소차는. 그래서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도 오늘 전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동차 관련도 요새 자동차 소위 말하면 물려서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개별적으로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냥
이거 그냥 갖고 계세요. 예, 뭐 지금 판다 그래도 무슨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애플카 얘기입니다. 이거 애플이 이제 애플카를 만든다 4년 내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애플이 뭐 그 담당 팀을 보내가지고 그 애플카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을 지난달에 한국 기업과 협의를 하고 갔다. 뭐 그래요. 그건 맞는 거예요. 몇 군데 들렀어요. 근데 이제 특히 뭐 어디냐 근데 LG 이노텍 같은 데는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제 이게 뭐 지난번에 왜 기아랑 현대랑 얘기 있다가 뭐 기밀 유지 협약이 안 됐다느니 뭐 어쩌느니 뭐 애플이 한번 그런 적 있죠. 근데 또 이제 밖에서 들려온 소식으로는 일본의 도요타하고 또 애플이 협력 얘기를 한다 그래요. 애플은 참 여기저기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애플하고 할 수 있는 거는 AI 제어 시스템 같은 거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또 올라가고 뭐 지난번에 한번 경험하셨겠지만 이 애플차는 앞으로도 많은 얘기를 시장에서 지니어버 관계없이 만들어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특별하게 움직인 게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9.12%가 올랐어요. 28,000원이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에.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뭐 이제 그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부족 현상이 막 이렇게 한참 피크를 칠 때 백신 못 구해온다고 뭐 정부가 이제 핀잔 듣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K-백신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 K-백신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신입니다. 이거의 그 1,000만 회분 그러니까 5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독식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K-백신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제일 앞 단계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 백신 후보 물질 GBP510인가 뭐 이거를 이미 3상에 들어갔다. 이미 그 임상에 3상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제일 앞서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1,000만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딴 애들은 소용없다. 이게 제일 많이 갔으니까 이거 전부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금액이 뭐 어마무시한 건 아니에요. 480억 먼저 받고 끝나면 이제 1920억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쪽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장은 오늘 이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럴 것이 요새 이제 백신 또 자꾸 막 들어오잖아요. 옛날하고 또 다르게 들어와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백신 접종 속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에 1%포인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빠르게, 근데 그거보다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발표 보니까 38점 몇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들어오니까 그러면 뭐 K-백신이 그다음부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뭐 파이자도 넘쳐나고 모더나도 넘쳐나고 그 K-백신 쓰면 어떤 거 맞으실래요? 그러니까 K-백신은 이제 뭐 그 정도 일부 우리 보충분을 뭐 어떤 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갖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9% 넘게 올랐습니다. 9% 넘게. 자, 이제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어쨌거나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제 이번 주를 끝내는 금요일인데 어쨌든 간 지수가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전부 올라서 참 다행이고 좋고 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일제히 순매수를 지켜줘서 이것도 또 굉장히 기분 좋고 어쨌든 간 주식시장은 올라야지 기분 좋죠.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횡스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어제는 좀 밀렸다가 오늘은 또 올랐다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다시 환율이 1160원 위로 가더니 오늘은 이제 1157원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어제보다 원화가 4원 50전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계속 안정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하루 사고 하루 어떻고 지수가 올랐다고 그래도 우리가 성급하게 시장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지고 보면 늘 매일 시장의 증시 주변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따져보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딱 한 군데로 정리가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상황이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이제 궁금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가 원했든 뭐 원하지 않든 이런 거에 관계없이 외국인들이 사줘야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좀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증시예요. 천수답 아시죠? 이게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벼농사를 짓는 논이 있잖아요. 그거 천수답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저수지에서 물을 대고 이런 관계시설 이런 거 도움을 안 받고 그냥 오직 하늘에서 오는 비만 기다리는 그런 논이 천수답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천수답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줘야 올라요. 외국인들이 뒷답 때리면 무슨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팬데믹 때 덜컹 주식시장이 주저앉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동학개미라고 개인들이 막 들어와서 진짜 약간 그 이성을 상실한 듯한 매수를 했잖아요. 지금 못 산다. 막 거의 그런 기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올라서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해도 그거를 막 극복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기관하고 개인하고만 이렇게 뭐 사서 해갖고는 사실 이거 상승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기가 구조적으로 좀 벅찬 시장이에요.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장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 시장이 한심하다 이런 댓글 이제 달아주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한심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의 이머징 마켓이 다 그래요. 뭐 대만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머징 마켓들이 뭐 외국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 안 해주고 거기다가 매도 던지면 그냥 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IMF 때도 환 갖고 그랬지만 그건 이제 환 시장에서 그렇게 한 거지만 이게 맘먹고 공격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한 구조가 돼 있잖아요. 이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낙후됐다는 게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운명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직히 빈정은 상하죠. 빈정은 상해요. 야, 이거 완전히 뭐 외국 애들 판이구나.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기 나름인데 이 시장 구조가 원래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을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그게 왜? 복잡하지가 않아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건가만 우리가 파악해내면 그럼 시장은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을 너무 복잡하게 막 쓸데없이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장은 되게 간결하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장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게 뭐예요? 수급이에요. 수급이에요. 그러면 이 수급을 강력하게 수급을 흔들 수 있는 그 파워 세력이 뭐예요? 외국인이지, 외국인. 그러면 외국인들이 언제 사줄까를 우리가 파악되면 아 그때쯤 시장이 좀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빈정상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인들이 갖고 논다 그래서 그렇긴 하겠지만 또 생각에 바꿔보면 이거 되게 심플하다. 외국인들의 움직임만 우리가 파악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8.15 모니터 같은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괜히 외국인들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외국인이랑 반대로 막 매매하고, 약간 감성적으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식시장은 그냥 돈 벌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이머징 마켓의 어려움인데, 그래서 이제 뭐 이머징 마켓, 왜 우리는 이머징이냐, 우리도 선진국 시장에 가면 안 되냐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브런치 카페 아침에 그 선진국 시장과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이제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어떤 거를 우리가 또 희생해야 되는지, 선진국 시장을 가려면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것만 보자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실적이 좋고 성장성, 앞으로도 계속 잘 벌 것 같은 기업은 주가가 오른다. 이게 뭐예요? 그냥 이게 아주 기본칙이에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했지만, 외국인들이 수급에서 이상을 보일 때는 그 원칙이 잘 안 맞아요.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실적이 좋아도 수급에서 냈다 때려버리면 무슨 장사가 없어요. 매의 장사가 없다는 것처럼 외국인들 매도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좋은 기업이 돈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 기업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 수급이 꼬일 때는 잘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9월 시장에서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외국인들이 앞으로 어쩔 거냐, 이거를 이제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8월 말일서부터 시작해서 4일 동안 연속 순매수를 해서 일단 처음에 느낌은 좋아요. 느낌은 좋은데,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동시만기를 한번 겪어보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느낌은 있지만 이걸 갖고 그냥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이 지난 다음에 FOMC에서 어떤 얘기를 꺼내 줄까 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정리가 잘 되면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를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점점 실제 상황에 가까워지게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9월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뭐 스케줄을 잡아서 언제부터 산다, 지수 얼마에 산다, 이런 거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수 3200에 산다, 200만 밑으로 깨지면 산다, 그런 거,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서 어디서 그만둘 건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로 바닥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실수한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개인 투자가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환율. 환율이, 보세요. 환율은 항상 우리한테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주는데, 걱정이 되는데 지금이 되게 어정쩡한 거잖아요. 환율이 오늘같이 이제 1157원에 끝나면, 이게 이제 1160원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게 1150원 밑에서 완전히 안정감을 주던지, 그러면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들어오는데 좀 쉽죠. 아니면 이건 뭐 끔찍한 얘기지만, 생각하기 싫지만, 아예 환율이 확 올라가갖고 그냥 아예 1200원 근처까지 가서 머무르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뭐 펀더멘털이 나쁜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율이 이제 떨어질 것만 남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또 그걸 보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지금 놓여져 있는 되게 어정쩡한 위치에 환율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이번 주 내내 드렸고, 또 하나는 코로나 완전 접종률인데, 이게 제가 예측한 대로 우리나라는 확실히 외국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맘만 먹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접종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걸 이번에도 보여줬어요. 제가 처음에 계산해 보니까 이틀에 1%, 그러니까 하루에 0.5%포인트 정도 접종률이 올라가는데, 요새는 더 빨라요. 그게 점점 빨라졌어요. 완전 접종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위드 코로나에 가까이 갈 수 있으려면 적어도 45에서 50 정도 사이에서 완전 접종률이 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제가 될 거냐. 근데 저는 이제 뭐 한 달 내에 그게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서 오늘 뭐 낮에 뉴스 잠깐 38점 몇 %라고 그래요.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빨라지니까 역시 우리나라 이런 거 한번 맞자고 들면 굉장히 빨리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나쁜 시장이 이런 것만 되면 오르냐?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 수출입 동향 산업부에서 발표된 거 여러분 계속 보시지만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뭐 수출 주도형 국가니까 펀더멘탈 자체는 좋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3분기의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지금 커져 있는 상태예요. 나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두 가지다. 그래서 점차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요게요. 확 좋은 게 아니라 점차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는 팔 때는 그냥 한꺼번에 눌러서 그냥 팔아버리든지 우리가 이제 패대기질을 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반대로 리커버링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스텝 이렇게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아요. 그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환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접종률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바뀌신다. 그럼 뭐 우리나라 주식 사는 게 주식 주가 올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드 코로나가 빨리 선언되고, 그래서 뭐 이제 뭐 거의 국민 대다수가 완전 접종 2번 이상 맞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런 제약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밤에 만나고 뭐 이러고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관련되는 산업 정보, 리오프닝 관련된 거 이런 거 다 이제 움직일 테고, 그거는 또 이제 또 새로운 소비를 또 이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선제적으로 생각해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깨져야 되잖아요. 실수해서 안 깨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뭐 별로 수익률 안 좋은데 작년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에서는 다소 느리게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실 생각. 그래서 이걸 조금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조금 늦게 따라가도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주식도 있고 돈도 있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 주식이 진짜 1도 없습니다. 전부 돈입니다. 이건 자랑할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주식도 있고 돈도 있어야 돼요.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는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또 이것도 주식도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마지막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측한 대로 했는데 외국인들이 세게 들어오지 않고 맨날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 시장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그냥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섹터별로 이렇게 순환이 돼버리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이제 뭐 상상하기 싫지만 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한 번도 오르는 거 구경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포트폴리오 짜서 이게 움직이는 날 부분 익절을 하면서 이거를 따라가는 그런 이제 전략을 쓰기 위해서 주식과 돈이 있어야 되고 주식도 반드시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어야 된다. 한쪽에 몰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진짜 잘 참고, 이제 조금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잘 참고 잘 견디셨어요. 사고 싶은 것도 많이 억제하고 팔고 싶은 것도 많이 억제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이 이제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접근하셔야지, 이건 누구한테 뭐 이렇게 어디서 주워 듣고 어떤 종목 사서 뭐 이렇게 하면요, 20년, 30년에도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잘 참고 견디셨으니까 주말엔 좀 주식시장 입구 편히 보내시고, 내일 브런치 카페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MSCI에서 분류하는 선진국하고 또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슬꼰생, 여러분 아시죠? 슬기로운 꼰대 생활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그냥 우리 백만기비 당원 여러분을 위해서 잘은 못하지만, 그리고 제가 뭐 전국대 색스폰 경연대회에서 최종 4명이 못 들어가고 12명이 하는 데까지는 갔는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잘 됐죠. 제가 그거 저도 잘 됐습니다. 그거 하려면 뭐 계속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밤에 새벽에 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그 슬꼰생에 올리는 것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슬꼰생도 많이 와서, 슬꼰생이 100만 개미는 10만이 넘었는데 슬꼰생은 뭐 이제 3,000명밖에 구독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그러시면서 그냥 잠깐 시장을 잊고 그렇게 이제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은 얼굴 못 뵈니까 월요일날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